문제 그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의 칸 계획에 참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이, 택도 없습니다. 돈 없는 애들끼리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스스로 수렁에 가고 있는 길을 계속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군요. 사실. 퇴로가 막힌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 개발에 인도네시아가 그냥 들어가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김민석 특파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특파원님하고 같이 방송을 하면서 이 나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야기하기 너무 싫고 저도 지겹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우리가 뭐 현실적인 거 보자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다독이지만 그거를 모르나 봐요. 이 나라는 모르고 계속해서 우리 보라고 하는 것 같이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네. 문제 그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의 그 차세대 전투기 칸 계획에 참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래도 우리가 KT-1 라인을 인도네시아한테 줘서 서로 이제 윈윈하기 위해서 우리가 큰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예, 4월 15일 프라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네. 터키를 방문해서 네. 이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회담을 했는데 여기에서 잠수함 공동 건조 그 다음에 칸 전투기 사업에 참여하는 데 의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발표와 협력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게 돈 없는 애들끼리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네. 본심이 나와버렸네.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가 자신의 국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으나 상도인의 문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 프라보 수비안토 대통령이 격에도 좀 공경이 있어요. 쓸데없는데 돈을 많이 쓰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이런 걸 계속하는 거 보면 약간 인도네시아 스스로가 좀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스러운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대놓고 여쭤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칸에 우리 KF-11 버리고 칸에 참여하는 건가요? 아이, 택도 없습니다. 이게 택도 없다는 게 일단 인도네시아 사정도 그렇지만 터키 네. 사정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스스로 수렁에 가고 있는 길을 계속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군요, 사실. 네, 개인적으로는 이게 엔지니어는 죄가 없으나 네. 정치가 문제다 이것도.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자신의 이제 입지를 닫기 위해서 칸을 좀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칸을 앞길을 막아서는 것도 해요. 네. 칸이 날아다니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방송도 한 적 있었잖아요. 네, 그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날랐다 이런 얘기 했는데 빠진 게 많다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식적으로 그게 프로토타입이 아니래요. 그럼 뭐 기술 실증기예요? 날아다닐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진짜 프로토타입은 그때 날린 이후로부터 제작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25년 만에 한 대만 나오는데 고라메 전투기 프로토타입이 몇 대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6대인가? 네, 그렇죠. 네, 예, 시험 비행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여러 대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해가지고 그 시험 비행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대만 만드는 것은 뭐냐? 아직도 만들고 나서 또 수정할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불안해. 올해 연말에 나오나요? 올해 연말에 비행하는 걸 목표인데 정식으로 이제 우리 KF-21과 같이 빠르게 개발을 하려면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다 하고 해서 이제 완성도에 가까운 프로토타입을 여러 대 만들어서 우리처럼 막 1000회 이제 시험 비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인도의 LCA 혹시 홍망열전 다뤄보신 적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 거기에 것처럼 테자스 하면서 테자스 하면서 한 대만 만들고 이게 찔끔찔끔 시험 비행만 하는 수준. 네. 그래서 이게 갈 길이 너무 멀어요. 기술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절충 교육 같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기술 이전도 지금 터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F-35도 지금 미국에서 안 파는데 무슨 기술 이전 해주겠어요? 칸 전투기의 그 개념 설계, 그러니까 컨셉을 잡는데 BAE 시스템즈가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칸 디자인에 BAE 시스템즈가 참여했다 이런 소리 있는데 이건 진짜는 아니고 그냥 처음에 컨셉을 잡는데 영국 기술 좀 활용했다가 미국은 아시다시피 F-35를 아직도 팔고 있지 않다고 네. 하고 다만 이제 F-16이나 사라 뭐 이런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인데 아 F-16이나 사라. 네. 그럼 기술을 받을 때가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러니까 유럽밖에 없어가지고 원래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터키 버전 구매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죠. 튀르키의 라이벌이 이제 그리스잖아요. 그리스가 라파를 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라파를 못 사니까 F-35도 못 사고 라파를 못 사니까 그래서 유로파이터 2000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무산이 된 건가요? 네, 원래 유로파이터 2000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이 말씀하신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 기술 이전을 유럽에서 받고 싶은 게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군사적으로는 F-35를 이미 구매한 그리스를 뭐 비스텔스로 대응하기는 좀 어렵고 네. 유로파이터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적인 목적은 몇 조 원 주고 사올 테니까 기술 좀 이전해 다오. 네. 이게 요청이었는데 이게 까였습니다. 그러면 튀르키예는 지금 항공 선진국에서 전투기를 들여오는 게 이제는 어렵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맞고 튀르키예도 제가 보기엔 정치가 문제예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 업적을 자랑하려고 무리하게 한 기술 실증기를 만들어서 비행한 것도 문제고 그거 만드느라고 실제 완성이 돼야 될 프로토타입 개발은 늦어졌으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러 있으니까 미국으로부터 엔진 수입이 안 돼가지고 칸 엔진이 F-110 엔진인데 F-16에서 떼어온 엔진이거든요. 그거 구할 방법이 없어요. 뭐 국산 엔진 만든다는데 우리도 지금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해가지고 막 고심하고 있는 거를 튀르키예가 만들기는 어렵고 유로파이터를 못 사는 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튀르키예 대통령 에르도안이 이스탄불 시장이랑 막 싸우고 있거든요. 구속도 시키고 이거 보고 유로파이터 제작사인 독일이 이거 인권에 문제가 있는 나라인데 팔 수가 없다 이랬으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이 사실 정치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미국보다 유럽이 훨씬 그런 정치적인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럼요. 이것 때문에 사실 중동 수출을 좀 안 하려는 분위기가 있어서 우리가 대신 들어간 적도 있고 했는데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유럽도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뭘 바꿀 수도 있지만 현재 시점으로는 퇴로가 막힌 튀르키예 칸 전투기 개발에 인도네시아가 그냥 들어가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 중에 하나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굉장한 호감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에르도안하고 어떤 관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건가요? 솔직히 있고요. 다만 이제 그까지 생각해서 제가 분석하는 걸로는 그래서 원래는 F-35 수출 금지한 다음에 F-16에 대한 지원도 아예 다 끊어버렸는데 F-16 신형까지 그러니까 블록 70V형이라고 하죠. 바이퍼. 그까지는 팔 수 있다 정도가 사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 파는 것도 파는 거지만 지금 사실 튀르키예도 엄청나게 많은 F-16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F-16을 그 바이퍼 사양으로 개량하는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왜요? 이거는 한국의 KF-16 업그레이드 사업이랑 전혀 다르게 튀르키예는 독자적인 A사 레이더, 독자적인 대공 미사일과 대지상 미사일을 갖춰서 터키만의 버전을 만드는 터키 F-16 개량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튀르키예 칸 전투기, 그 다음에 개량형 F-16, 그 다음에 무인기인 앙카까지 같은 A사 레이더를 탑재하려고 하고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우리가 좀 못하는 부분이라서 약간은 부러운 부분이 있지만 걔들은 그게 또 할 수 있는 꼼수가 있기 때문에 한 거고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튀르키예가 기술도 부족하고 도입선도 없는데 인도네시아가 관심을 표명한다 해가지고 튀르키예가 그렇게 기뻐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기술을 가르쳐줄 사람이 보여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 애가 들어왔으니까.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최근 한 몇 년간 곳곳에 가면서 MOU를 체결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뭐 MOU는 뭐 떡 먹듯이 체결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심지어 보잉하고도 MOU를 맺었습니다. 보잉 F-15EX에 딱 그 대통령이 앉아서 사진까지 찍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앉으니까 그 조종석 옆에다가 수비한테 이름을 새겨놨어요. 야, 미국도 이거 딸랑딸랑이 굉장하네요. 이런 센스는 사실 우리가 좀 배워야 좀 배워야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기분 좋게 사인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인도네시아 내부 정치 문제로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라팔은 확정을 했거든요, 군대를. 요거는 물릴 수가 없어요. 근데 F-15 돈을 냈나요? 프랑스 쪽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한 대로 돈을 매년 계속 내야 됩니다. 빚을 받아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한테 왜 안 내? 우리도 계약했는데. 요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라팔과 프랑스 수출은 항상 수출 금융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현금 결제만 받아요. 이게 사실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벽입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뭐다? 그런 거 없다. 약간 이수꾼처럼 야, 돈 없으면 우리가 대출도 해줄게. 그래서 대출 승인까지 이미 났고 장기 납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인도네시아가 라팔 구매를 물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F-15EX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들이 직접 달러를 줘야 되는데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이 아버지한테 한마디 했나 보죠. 아버지 이거 프랑스 거로 가요. 뭐 이렇게. 진짜 너무 싫습니다. 원래 이런 쪽에서 루머가 많잖아요. 그 루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운 루머가 하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얼마 전에 보안사고 났었잖아요. KF-11. 그 보안사고가 아직까지 뭐 유야무야 됐는지 뭐 결과가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인도네시아가
KF-21 거기서 보안 사고 낸 그 자료 가지고 빼간 다음에 심지어 이걸 튀르키예한테 줘서 공동 개발에 참여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소설일까요? KF-21 기밀 유출 사건에서 인도네시아가 정확하게 어떤 자료랑 어떤 것을 빼내갔는지 요게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요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식이나 KF-21가 작업한 내용을 가지고 그걸 가서 다른 나라의 전투한테 주거나 아니면 자기 나라가 뭐 쓰거나 아니면 튀르키예한테 줘가지고 튀르키예 개발이 좀 답보가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도와주는 이런 상황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그 의심이나 의혹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거나 걱정하시는 건 좀 기우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문제가 없다. 요 자료를 가져간 게 이제 자체의 행위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개발의 신의 상실이나 이런 걸 어떻게 회복할 거나 문제지 이게 우리나라의 기밀과 우리나라 국방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유출되고 제3국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고는 있었는데 길게 확인을 했어요. 계속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댓글이 예상이 되고 비판하신 거는 제가 다르게 받겠습니다. 저도요 욕먹는데 이제 이골이 돼가지고. 아니 이해는 가요. 이게 저도 이제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고 죄송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 특파원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뭐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냥 믿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도네시아가 맨날 이러니까 우리도 뭐 계속해서 대안을 찾아야 되고 나름 우리 KF-21 보람에 이제 관심을 보이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미국의 F-35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F-35를 들여오지 못하는 나라들도 꽤 있어요. 그런 나라들 중에 우리하고 참 각별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동의 모국가 UAE인데 UAE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우리나라 보람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 그게 지금도 유효한가요? 지금 제가 4월 15일에 튀르키예랑 인도네시아 사이에 정상회담 이야기를 꺼냈는데 네. 같은 날에 대한민국에도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네. UAE에서 반가운 손님 두 분이 찾아와가지고 네, 아주 네. 많은 일을 했습니다. 네, 4월 네. 15일에. 네, 네. 계룡대에서 이제 UAE 장군님 두 분이 와셔가지고 이영수 공군 차량 참모총장이랑 네. 양자 회담을 해서 네.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회의하는 걸 결정했고 이 회의에서 안 끝났다가던데. 아이 그럼요. 이 회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고 UAE에서 국제 공동 훈련을 하는데 참여를 하겠다. 그리고 회담을 계속하자. 이게 일단 첫 번째가 있고 네. 여기에서 또 천공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짧게만 이야기하자면 UAE나 이런 수출국에 천공투 교육을 공군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근데 천공은 수출에 성공했잖아요. 예, 수출했으니까 이제 확실히 교육까지 책임져 주겠다. 토탈 패키지를 해주겠다. 그 프로그램이 완전히 가는 거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일단 UAE랑 한국과의 그 신뢰관계가 또 쌓아졌고 네. 메인 이벤트는 그 다음날에 있었죠. 이제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메인 이벤트였는데. 아니 근데 사실 다 알고 있으실 거라서 네, 다들 이제 뉴스를 보셨다시피 UAE 장군님이 KF-21 후방석에 타가지고 그 후방 비행을 했는데 네. 이 다른 나라의 그 지휘관이 탑승한 거는 처음 있는 그렇죠. 일이고 외국인이 탑승한 건 두 번째 있는 일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휘관급 탑승은 지금 이양수 공군참모총장 다음으로 한 일이라서 네. 아주 뜻깊고 네. 그리고 광범위한 협력에 대한 협정과 서명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네. UAE 방공군 사령관이 탑승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좀 다소 오간의 오해가 있었던가. UAE 방공군 사령관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거나 이런 분이 KF-21에 탑승한 게 아니고 네네. 정확하게 하면 이제 두 분의 장군님이 있어요. 한 분은 라샤드 알삼시라고 네. 공군 및 방공군 사령관. 네네. 이제 우리나라 공군 참모총장님은 천공투라든가 LSM 이런 대공 방어 무기도 장관하고 그다음에 전투기도 장관하는데 UAE는 전투기랑 대공 방어 무기 이런 걸 하는 게 따로 군대가 나눠져 있어요. 따로 나눠져 있고. 라샤드 알삼시 사령관님이 공군과 방공군을 통합 지휘하는 지휘관님이시고 네. 그리고 실제로 탑승하신 분은 이분이 아니라 아잔 알루 아미미라는 에어포스 워페어 센터 소장님이 하셨어요. 네네. AWC라고 불리는 이 에어포스 워페어 센터라는 건 공중전을 연구하는 센터의 소장님이신 거예요. 근데 공중전 연구가 뭐냐? 탑건 학교 같은 건가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전투기를 타고 어떤 전술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걸 연구도 하고 교류도 하고 전투기나 이런 것을 구매를 할 때 시험 평가라든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에 대한 시험 감독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실무자네. 완전 실무자 중에 최고죠. 그러니까 전투기를 고르는데 가장 중요한 책임 있는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이 KF-21 후방석에 탔다. 양산 1번기 탄 게 아니라 프로토타입을 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타주셔서 일단 감사하고 이제 다 그 기동 성능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해서 와 이거 참
좋은 소식이고 예. 이분이 나중에도 이제 계속 이 자리에 가게 된다면 이제 기종 평가나 이런 걸 할 때 KF21에 대해서 엄청 크게 점수를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요.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접대를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중동분들 접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분들 뭐 워낙 문화권이 달라가지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데 아까 이제 특파원께서 말씀하신 이제 UAE가 요청한 내용 같은 게 좀 있었어요. 단순히 탑승해가지고 시승만 한 게 아니고 시승을 잘했으니까 이런 이제 의향서를 좀 체결한 게인데 첫 번째는 UAE와 공군의 협력 의향서는 이제 KF21이 앞으로 참가하는 훈련에 UAE 공군이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이제 시점 배치가 돼가지고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운영을 할 때 UAE가 특별한 절차나 이런 거 없이 앞으로는 KF21 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해서 그걸 주고 두 번째로 UAE 군이 KF21 운영 부대를 방문할 수 있게 하는 그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 제도는 아무래도 기밀이 필요하고 이제 보안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사전에 해결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UAE에서 이제 한국에 방문하시면 KF21이 운영되고 있는 공군 기지에 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두 양자 간의 국가 간 합의로 보장을 한 거죠. 무한 시승권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예. 이게 그린카드를 하나 받은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거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UAE는 그렇다면 KF21의 단순 관심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KF21의 지금까지 알려진 보도 내용으로는 UAE가 관심을 가진 건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한 2년째 됐는데 원래 F-35를 줄기차게 구매하고 싶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수교도 했잖아요. 수교가 하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허락이 안 됐죠. 그 대체제로 찾은 게 Su-75 체크메이트입니다. 그래서 그 체크메이트에다가 뭐 UAE가 뭐 투자했다 이런 얘기도 돌고 막 그랬었잖아요. 사실상 공동개발을 하기로 러시아랑 합의를 했는데 Su-75 체크메이트 공동개발 합의를 한 다음에 뭐가 일어났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UAE는 물론 그 두 나라 사이에서 중립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러시아랑 같이 공동개발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요. 그럼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파크파 개발도 좀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연구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Su-75 체크메이트 도입도 포기가 된 상황이라서 그래서 나팔이 하나 있긴 있는데 나팔을 사기는 샀어요. 여기도 대신에 이제 지금 나팔은 최신형 전투기, 차세대 전투기 기술 이런 데에 대해서 협력이나 이런 걸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은 대안은 KF21밖에 없어서 2023년부터 계속 관심이 있었다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우리 시승을 시켜주세요 해서 시승시켜주고 앞으로도 시험평가하겠습니다 할 때 도움을 주세요 해서 그것까지 다 해결을 하는 원스톱 계약을 맺은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KF21이 무슨 꽝 대신 닭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인도네시아가 지금 돈을 안 주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막 이렇게 싸우고 있고 인도네시아 쫓아내고 인도네시아 안 준 돈을 UAE가 집어넣어가지고 바로 이제 UAE가 산다. 요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인도네시아랑 UAE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인도네시아 UAE 같은 무슬림권 국가니까 그렇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편이고 굉장히 원만하군요. 왜냐하면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나 이런 거에 좀 그 국민 소득은 낮지만 이는 그 인적 자원이라든가 성장 가능성이 높고 UAE가 투자를 하고 싶은 해외 투자처 중에서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또 중요한 내용이어서 두 나라가 서로 갈등을 하기보다는 협력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UAE 자체도 인도네시아 쟤들 빨리 쫓아내고 우리한테 넣어줘 이렇게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UAE는 그래서 빨리 인도네시아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협상이나 구매를 할 때 좀 더 안심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파는 입장에서도 인도네시아가 잘 진행되고 나면 우리 인도네시아랑도 잘 사업을 했으니까 너랑 훨씬 더 쉬울 거 아니야. UAE랑 훨씬 더 쉬울 거 아니야. 이렇게 협상이 된다고 근데 문제는 인도네시아니에요. 지금 자꾸 이런 짓을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이런 짓을 하는데 제가 대답을 하는 대신에 UAE는 칸도 관심이 있어요. 칸에 튀르키가 이런 말 했었거든요. 아무튼 자기네권에서 가장 먼저 차세대 전투기를 내므로 해서 이게 종국에는 모든 무슬림권의 표준 전투기, 표준 전투기가 된다. 그런 좀 야심이 있더라고요. 이슬람 파이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KF21가 동시에 칸한테도 많은 러브콜을 보내서 UAE가 자기네 그 전시하는데 그 IDEX라는 전시에서도 터키 TAI 그 칸 제작사랑 깊게 회담도 하고 많은 협력을 하고 관심을 표명했기 때문에 UAE 자체도 칸은 별로니까 아직
KF21한테 가야 돼. 이렇게 결정한 단계가 아니라 UAE랑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서로 보이지 않는 협력 같은 게 있어서 야, 칸이랑 KF21 중에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지 이길까? 아니 근데 칸은 우리 KF21 상대도 안 된다면서요? 지금까지 계속 쭉 말했지만 이게 최대한의 효과를 뽑아내거나 아니면 이 여지를 주기 위해서 칸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그렇죠. 그리고 UAE도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UAE 입장에서는 지금 F-35 구매할 수 없는 입장에서 4.5세대, 5세대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GCAP 나오려면 멀기도 하고 네. 사우디도 지금 협력을 한다 안 한다 계속 말이 바뀌고 있어서 사우디가 구매를 한 다음에야 UAE가 구매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데 그게 한 2040년 이후? 2040년 되면 제가 환갑됩니다. 환갑.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KF21에 대해서 사실 UAE랑 인도네시아가 둘 다 협상 전략을 정밀하게 좀 세운 것 같아서 우리는 이런 이슬람 국가들의 그 장사꾼 마인드 요거를 좀 이겨내고 잘 해결해가지고 판매 성공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가 이렇게 좀 썩 미소 지을 만한 상황은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그래도 이제 인도네시아가 그 터키랑 이제 같이 회담하는데 우리는 이제 UAE를 불러오고 같은 날에 있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다만 우리가 선거를 위해서 우리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이 이슬람 국가와의 협상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이런 노림수를 가지고 있다는 걸 간파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인도네시아의 칸 참여, 전 사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너 그냥 가. 그냥 오케이, 한국하고 안 할게. 우리 열로 갈게.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이게 그래도 이런 루머나 풍문이 많았는데 오늘 특파원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니까 우리 시청자분도 이제는 아마 다 정리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특파원님. 칸은 칸대로 하라고 그러세요. 난 신경도 안 쓰는데 네.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놈이 하나 나와서 지금 우리의 심기를 좀 불편하게 만든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말이죠. 네.